하나의 시스템 내에서는 다수의 프로세스들이 동시에 수행되어지고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각 프로세스들은 자신의 작업을 수행을 하는 데 필요한 디스크 입출력 요청들을 발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동시에 수행되어지는 다수 프로세스에 의해 발생되어지는 디스크 입출력 요청은 하나의 디스크 장치 내에서 순차적으로 처리해줘야 될 텐데, 그저 요청이 발생되어진 순서대로 처리되어지기보다는 이 디스크라는 장치는 기계적인 움직임을 동반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각 프로세스의 요청들을 스케줄링 해주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각 프로세스에 의해 발생되어지는 요청들은 디스크 큐라는 곳에 그 요청들이 쭉 쌓이게 되어지고, 디스크 스케줄러에 의해서 이 요청들 중에서 현재 순간에 어떤 요청을 먼저 처리하면 좋을 것인지를 골라내어져서 좀 더 효율적으로 디스크 장치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디스크 스케줄링 알고리즘은 여러 가지 형태가 제한되어질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스케줄링 알고리즘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스케줄링 알고리즘들의 대표적인 평가 기준은 소위 평균 탐색 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계적인 움직임을 조작하기 위해서 탐색거리다라는 것은 디스크 헤드가 원하는 트랙까지 찾아가는 데 걸리는 시간과 관계되어지는 그런 중요하고 기본적인 지표가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탐색거리는 현재 헤드의 위치가 어느 트랙에 있는지에 따라서 서로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따라서 평균 값을 가지고서 계산할 것이고, 가급적이면 평균 탐색거리를 최소화함으로써 디스크 헤드의 이동 시간, 즉 평균 탐색 시간을 최소로 유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몇몇 디스크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있어서는 회전 지연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을 고려한 스케줄링 알고리즘도 존재하긴 합니다만, 우리는 이번 시간에 탐색 거리를 최소화하는 기본적인 방법 위주로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개되어지는 스케줄링 알고리즘은 FCFS라는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FCFS 혹은 FIFO라는 스케줄링 알고리즘은 먼저 발생되어지는 요청에 대해서 먼저 서비스해주는 그런 직관적이고 단순한 스케줄링 방법을 가리킵니다. 그저 디스크 요청이 발생되어지는 순서대로 디스크 큐에 요청들을 쭉 쌓아놓고 큐의 제일 앞에 있는 요청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방법으로서 그 구현이 굉장히 쉽고, 큐의 내용을 검색하거나 큐에서 임의의 요청들만을 뽑아서 처리해주는 방법이 아니다 보니까 기하가 발생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만 뒤에 나오는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일반적으로는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각각의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대한 효율성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 각 알고리즘에 대한 탐색거리를 평가하기 위해 초기 위치 값으로 30번 트랙 위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 것이고, 디스크 큐에는 다음과 같은 요청들이 쌓여 있고 추가의 요청들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각 알고리즘으로 인한 탐색거리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FCFS 스케줄링 알고리즘에서는 처음에 30이라는 위치에서 79번 트랙에 대한 요청이 큐의 제일 앞에 있기 때문에 30번 트랙에서 79번 트랙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고, 이후 68번 트랙으로 이동하고, 이후 11번 트랙으로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큐에 담겨져 있는 요청에 따른 트랙 번호로 단순하게 이동을 해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실제 접근에 따라 좀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디스크의 트랙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경향성들이 굉장히 짙어지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비해서 탐색거리가 굉장히 늘어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예에서는 이 각각의 헤드 위치에 대한 차들의 총합을 구해주게 되어지면 총 441만큼의 거리를 이동하게 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탐색 거리, 즉 탐색 시간을 최소로 할 수 있는 스케줄링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그런 방법으로서 SSTF라는 스케줄링 방법을 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최소 탐색 시간 우선 스케줄링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탐색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위치로 이동을 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디스크 헤드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요청을 먼저 처리할 수 있도록 해본다라고 하면 먼 거리에 있는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시간들을 줄여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예제를 통해서 보면 역시 초기 디스크 헤드는 30번 트랙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현재 디스크 큐 상에 이런 요청들이 들어있다라고 하면 현재 헤드 위치 30에서 가장 가까운 요청을 먼저 서비스해주는 방식으로 동작을 해보자 라는 것이죠. 자, 따라서 큐의 제일 앞에는 79번 요청이 있지만 현재 30번 위치에서 제일 가까운 요청은 26번 트랙을 서비스하는 것이 가장 가까운 선택이 될 거예요. 따라서 30번 트랙에서 26번 트랙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고 이후 26번 트랙에 있는 요청을 처리하고 나서는 자, 26번에서 가장 가까운 요청은 어떤 것인가 살펴봤더니 15번 요청이 가장 가깝더라 라는 거에 해서 역시 또 15번 트랙으로 이동을 해서 서비스하고 이런 식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트랙들을 찾아가게 되어지면 현재 10번 요청까지 다 처리했다라고 했을 땐 이제 남은 요청 중에서 가장 가까운 것은 65번 트랙이기 때문에 다소 조금 멀리 이동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동 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되어질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알고리즘인 것입니다. 다만 이 알고리즘은 현재 디스크 헤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요청은 상대적으로 늦게 처리되어질 수 있고 심지어 현재 디스크 헤드 인접한 곳에 추가적인 디스크 요청들이 계속 발생되어지면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 있는 트랙에 대한 요청은 처리되어지지 못할 수 있는 소위 기아 상태가 발생되어질 수 있는 그런 스케줄링 알고리즘이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탐색 시간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최소로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가장 최적의 성능을 나타내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현재 디스크 헤드에서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트랙에 대한 요청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연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화식 처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각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디스크 요청이 언제 끝날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처리되어지는 응답 편차가 크게 되어지는 그런 한계들을 갖고 있어서 부적절할 것입니다. 세 번째 살펴볼 수 있는 스케줄링 알고리즘으로서는 스캔 스케줄링 혹은 엘리베이터 알고리즘이라고 불려지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건물에서 엘리베이터를 탈 때를 생각을 해보면 되겠어요. 엘리베이터는 1층에서부터 꼭대기층까지 올라가면서 중간층에 있는 요청들을 받아들여서 사람들을 내리거나 태우는 작업들을 반복해주는 처리를 수행을 하고 있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디스크 헤드가 트랙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 방향으로 이동해 가면서 요청들을 처리해주게 되어지고 끝에 도달하게 되어지면 다시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해가면서 요청들을 처리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동작이 되어집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까 현재 내가 바로 지나간 트랙 바로 뒤쪽에서 새로운 요청이 발생되어지게 되어지면 그 요청은 현재 디스크 헤드가 끝까지 갔다가 되돌아올 때까지 처리가 좀 지연되어지는 그런 특징은 나타날 것이에요. 다만 SSTF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비해서는 좀 더 균등한 입출력 서비스를 수행을 해줄 수 있다라는 특징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면 현재 초기 30번 트랙에서 이쪽 방향으로 헤드가 이동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면 헤드가 이동하면서 만나게 되어지는 요청들, 즉 30번보다 더 큰 실린더에 속한 트랙들에 대한 요청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처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제일 큰 요청인 89번 요청까지 처리가 되어졌다라고 하면 현재 실린더 끝까지 디스크 헤드를 이동시키고 나서 방향을 전환한 후에 반대쪽으로 진행해 가면서 만나는 요청들을 순차적으로 처리해주게 되어집니다. 자, 다만 이 경우에 우리가 89번 이후로는 추가 요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이동하도록 하는 것은 이동하는 과정 중에 예를 들어서 95번에 새로운 요청이 발생되어지면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추가 요청들이 발생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불필요하게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발생되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룩 스케줄링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하나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 룩 스케줄링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내 진행 방향을 쳐다봐서 추가의 요청이 없다라고 한다면 바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진 스케줄링 알고리즘입니다. 즉
기본적으로는 스캔 스케줄링 알고리즘과 동일하게 처리되어지기는 하는데 마지막 요청을 처리한 다음에 즉각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해 줌으로써 스캔 알고리즘에서 맨 끝 실린더로 이동하는 단점을 보완해 보고자 하는 그런 방법이 될 것이에요. 자, 역시 초기 30번 트랙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을 해 나가면서 각각의 요청들을 처리해 준다라고 한다면 아까와는 달리 가장 큰 값인 89번 실린더에 대한 요청을 끝마치고 나면 이쪽 방향으로는 더 이상 처리할 요청이 없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왼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서 추가적인 요청들을 처리해주는 그런 방법이 될 것이에요. 물론 더 이상의 요청이 없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효과적인 방법이기는 해요. 다만 내가 방향을 즉각적으로 바꾼 뒤에 95번 실린더에서 요청이 발생되었다라고 하면 그 요청은 현재 디스크헤드가 이쪽 끝까지 가면서 모든 요청을 처리하고 또 돌아오면서 모든 요청을 처리한 후에야 처리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다소 아쉬움이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스캔 혹은 룩 스케줄링 알고리즘에서 한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서 요청을 처리하고 방향을 전환하고 나서는 또다시 이동을 해가면서 요청을 처리하다 보니까 내가 방향을 전환한 직후 뒤쪽에서 발생한 요청들은 서비스 되어지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어지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서큘러 스캔이라는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하나 더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Cscan이라고 불려지는 이 알고리즘은 앞서서 살펴봤던 스캔 알고리즘보다 좀 더 균등한 요청 시간을 제공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인데 기본적인 원칙은 디스크헤드가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이동을 해가면서 요청을 처리를 하는 것까지는 스캔 알고리즘과 동일해요. 역시 룩 알고리즘과 달리 마지막 요청을 처리한 다음에는 가장 끝까지 이동을 하게 될 것이고 끝에 도달하면 다시 방향을 바꾸어서 시작 위치로 가면서 요청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반대쪽 끝까지 이동한 후에 요청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을 수행을 해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림을 통해서 보면 30번 초기 위치에서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요청을 쭉 처리해주고 나서 마지막 요청 처리한 다음에 끝까지 이동을 하고 나서 방향을 바꾸고 그리고 다시 왼쪽 방향으로 가면서 요청을 처리해주는 스캔 알고리즘과 달리 방향을 바꾼 즉시 0번 실린더까지 쭉 디스크헤드를 그냥 한 번에 이동을 해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비스 요청은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해 나가면서 서비스를 처리해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예를 들었던 스캔 방법과 달리 내가 방향을 바꾸자마자 발생한 어떤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이쪽으로 가면서 모든 요청을 처리하고 또 이쪽으로 오면서 모든 요청을 처리한 후에 처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시작 위치로 이동한 후에 이쪽으로 가면서 서비스를 처리해주고 나서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좀 더 지연 시간을 줄여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되어집니다. 자, 마찬가지로 룩 스케줄링 알고리즘의 변형으로서 C룩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룩 스케줄링 알고리즘처럼 한쪽 방향으로 진행을 해 나가다가 그 진행 방향에 추가 요청이 없으면 바로 방향 전환을 하되 방향 전환을 하고 나서 역시 Cscan 알고리즘처럼 한쪽 끝까지 이동한 후에 다시 순차적으로 요청을 처리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동작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면 초기 위치 30번 위치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해 가면서 요청을 처리해주고 마지막 89번 요청을 처리하고 나서는 더 이상 이쪽 방향으로는 처리할 내용이 없으니까 즉각적으로 방향을 바꿔주되 왼쪽에 제일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왼쪽에 제일 앞선 요청인 10번 실린더까지 이동을 하고 나서 거기서 다시 오른쪽으로 향해 가면서 요청들을 처리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동작해주는 알고리즘이 되어집니다. 사실 이런 디스크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대한 구체적인 성능은 어떤 요청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되어지느냐에 따라 각기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디스크 요청은 파일 할당 방법에 영향을 받아서 연속 할당되어진 파일이냐 아니면 여러 부분으로 분산되어져서 할당되어진 파일이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더불어서 디렉터리와 각 파일에 대한 인덱스 블럭이 어디에 저장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또 좀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디스크 스케줄링 알고리즘은 SSTF나 룩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무난히 사용되어질 수 있고, 스캔이나 Cscan 같은 스케줄링 알고리즘에서는 디스크를 많이 사용하는 시스템에 적합한 그런 알고리즘이기도 합니다.